노숙자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정윤희는 30년 전 화재 사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정윤희의 상처를 덮었지만 결코 치유하지 못했다. 그날의 화재, 연기 속에서 무너진 집, 그리고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불길. 그녀는 늘 자신을 자책했다. 부주의했던 탓이라며 그날의 비극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낯선 이가 찾아와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한다. 그 화재로 보험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윤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보험. 그녀는 단 한 번도 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혼란과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누가 감히 그녀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정윤희는 망설임 없이 동생 정호성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호성은 냉철한 기업가였다. 세련된 양복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과 막강한 인맥은 그가 가진 무기였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오랜 세월 쌓아온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이상의 무언임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정호성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윤희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을 들고 그 돈을 가로챈 이는 바로 노숙자였다. 노숙자. 그 이름은 정윤희의 가슴에 잊혀졌던 과거를 소환했다. 30년 전 두 사람은 이웃이었다. 함께 웃고 밥을 나누며 서로의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뛰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화재 이후 노숙자의 가족은 갑작스레 마을을 떠났다. 정윤희는 그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배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정윤희의 치킨 가게는 현재 노숙자의 족발집과 마주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정윤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노숙자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니.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눈에는 억눌린 눈물이 고였다. 정호성은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진정하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노숙자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노숙자는 끌려나갔다. 재산 침탈 및 문서 위조 혐의였다. 거리에는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퍼졌고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직감은 화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30년 전의 사건은 너무 오래되어 증거가 희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를 압박했다. 끊임없는 신문,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권력의 무게. 결국 노숙자는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 화재. 내가 일으켰어요. 그녀의 고백은 폭탄처럼 터졌다. 30년 전 그녀는 부주의로 불을 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진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가로채 가족과 함께 도망쳤다. 그녀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죄책감은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정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30년간의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연기 속에서 사라진 남편, 무너진 집, 그리고 자책으로 얼룩진 세월. 모든 것이 노숙자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다가가 거침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정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당한 분노였다. 정호성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노숙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녀는 화재와 보험 사기,
하지만 정호성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여전히 무언가를 놓쳤다고 속삭였다. 화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노숙자의 고백은 전부일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정윤이는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오성아,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알아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치킨 가게와 족발집 사이의 거리는 좁았지만 그 사이에는 30년의 비극과 배신이 가로놓여 있었다. 노숙자의 고백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정윤이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타올랐고 그 불길은 진실을 모두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호성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연 30년 전의 화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노숙자의 고백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일까? 정윤희와 정호성은 그 어둠 속으로 한 발 더 내디뎠다. 치킨 가게와 족발집 사이의 좁은 골목은 마치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르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30년 전의 화재, 연기 속에서 무너진 정윤희의 삶, 그리고 노숙자의 배신은 이제 막 그 찻장을 열었다. 정윤희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함을 품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림을 멈췄고 그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노숙자의 고백은 폭탄처럼 터졌지만 정윤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동생 정호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찾아 헤맸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정호성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화재 사건의 희박한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다. 오래된 종이에 잉크는 바랬지만 그의 의지는 결코 퇴색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날 밤의 증거, 단 하나라도 찾아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업가로서 쌓아온 그의 권력은 이제 단순한 돈과 명예를 넘어 가족의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되었다. 정호성은 노숙자의 고백이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 어물쩍 넘어간 말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공포. 그 모든 것이 더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편 정윤희는 치킨 가게의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기름 냄새와 튀김 소리가 평소처럼 가게를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주문 벨소리도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3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외침, 불길 속에서 무너지는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녀의 무력함. 노숙자의 고백은 그 기억에 날카로운 칼을 꽂았다. 내가 불을 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날 밤 정윤희는 족발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노숙자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였다. 정호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증거 부족이었다. 하지만 정윤희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문이 열리자 노숙자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윤희야,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정윤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전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노숙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윤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노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랬어? 단순한 실수였다고? 그 돈 때문에 내 남편을 죽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골목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노숙자는 몸을 떨며 한 발 물러섰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정윤희는 확신했다. 노숙자는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공포 같은 시각. 정호성은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이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귀띔해 주었다.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낡은 상자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화재 당시의 소방보고서 사본과 함께 이상한 물건이 있었다. 작은 유리병, 그리고 그 안에는 미세한 화학물질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오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가연성 물질이야. 그의 직감이 맞았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정호성은 즉시 그 유리병을 전문가에게 보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병에 담긴 물질은 특정한 화학 가속제였다. 30년 전 그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다. 정호성은 노숙자가 단순히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 노숙자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그녀의 족발집이었다. 문이 열리자 노숙자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호성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 혼자였던 게 아니지? 누가 너한테 시켰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노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줬어요. 불을 내라고. 그리고 보험금을 나누자고. 그녀의 고백은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졌다. 30년 전 그녀는 빚에 쫓기고 있었다. 그때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정윤희의 집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챙기자고. 노숙자는 두려웠지만 돈의 유혹과 절박함에 굴복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지시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불은 순식간에 집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정윤희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 족발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노숙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인 진짜 배후가 있었다. 정윤희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그 남자가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노숙자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른다고? 정말로 몰라? 그는 그냥 그림자 같았어. 정윤희는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내 남편을 죽인 그놈이 누구냐고. 그녀의 외침은 골목을 뒤흔들었다. 정호성은 누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자를 찾아낼 거야. 누구든 어디 있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 같은 남자는 누구일까? 30년 전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정윤희는 치킨 가게로 돌아오며 다짐했다.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빼앗은 모든 걸 되갚아줄 거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골목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치킨 가게의 네온 사인은 깜빡였고 족발집의 간판은 고요히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정윤희와 정호성은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노숙자의 고백은 단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30년 전의 화재, 보험금, 그리고 그림자 같은 남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끝에는 정윤희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여왕이었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다. 골목의 어둠은 마치 정윤희의 분노를 삼키려는 듯 점점 더 짙어졌다. 치킨 가게의 네온 사인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뿌렸고 맞은편 족발집의 간판은 고요히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정윤희는 치킨 가게 문을 잠갔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노숙자의 고백, 그 뒤에 숨은 그림자 같은 남자. 그녀는 그 이름 없는 자의 얼굴을 상상하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정호성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뒤적였다. 책상 위에는 화재 당시의 보고서와 유리병에서 나온 화학물질 분석 결과가 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30년 전 그 마을에 있었던 자들 중 누가 이 물질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의 직감은 한 사람을 가리켰다. 바로 황기찬, 당시 마을의 부동산 거물이었다. 정호성은 전화를 걸었다. 황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한편 정윤희는 족발집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노숙자의 공포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그림자 같았다 하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득 그녀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화재 직전 이상한 남자가 집 근처를 배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정윤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자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정호성에게 전화했다. 오성아, 황기찬을 조사해. 뭔가 있어.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는 반짝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정윤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구야? 그녀의 외침이 골목을 갈랐다. 남자는 말없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윤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정윤희의 눈이 커졌다. 너. 황기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황기찬의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 정윤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호성은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복수의 불길은 이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고 있었다.